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오늘은 옆 동네 시네탑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네탑은 네이버 웹툰에 10년 동안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죠. 4, 5년 전만 해도 웹툰 3대장을 꼽을 때 신노갓이라고 해서 시네탑, 노블레스, 갓 오브 하이스쿨을 꼽았다고 합니다. 일본에 원나블이 있다면 한국에는 신노갓이 있다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노블레스가 졸속 결말 논란으로 외면받고 가도하도 최근 별점을 보면 예전의 명성은 퇴색한 느낌입니다. 3대장 중에 시네탑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아직도 최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 시네탑 10년치를 3주 만에 몰아서 다 봤거든요. 탑과 신수에 대한 설정도 신선했고 특히 싸울 때 각자 전문 포지션이 있다는 게 흥미로운 설정이었습니다. 낚시꾼, 탐색꾼, 등대지기, 창지기, 파도잡이 등등 포지션이 많은데 포지션 이름이 다 한글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파도잡이라는 단어 정말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네탑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한미일 합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돈을 대고 일본이 제작한 형태죠. 4월 1일부로 이미 시작이 됐고 2화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저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웹툰을 애니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확 알겠더라고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호랑형님도 언젠가 영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웹툰이 애니화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더 신경 쓰면 좋을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점 1. 웹툰보다 전개가 시원시원하다. 먼저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바로 이겁니다. 전개 속도가 시원시원합니다. 웹툰으로 일주일에 조금씩 끊어보던 내용을 쫙 붙여서 한 번에 보니까 스토리 전개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네탑 애니 1화는 웹툰 6회 분량, 2화는 웹툰 5회 분량의 스토리가 진행됐는데요. 애니에서는 이 정도 분량을 한 편으로 만들다 보니까 끊기는 맛 없이 전개가 되는 거죠. 웹툰으로 볼 때는 몰입할만 하면 끊어지고 일주일 기다리고 몰입할만 하면 또 끊어지는 게 은근 스트레스인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더해서 멈춰있는 웹툰 화면이 아니라 인물과 배경이 움직이고 음성과 배경음악이 함께 나오니까 몰입감 자체가 다릅니다. 웹툰은 액션씬이라든지 인물 간의 대화, 뉘앙스 같은 것들을 독자가 상상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집중과 몰입이 훨씬 잘 됐습니다. 장점 2. 작화 보정 효과가 있다. 어떤 작가든지 장기 연재를 하다 보면 초반과 달리 작화가 달라진다거나 연출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시네탑도 마찬가지죠. 사실 시네탑이라는 명성만 듣고 정주행을 시작하는 독자가 있다면 초반 작화나 액션을 보고 이거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초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시네탑이라는 작품의 첫인상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니에서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전부 보정되어서 나옵니다. 단적으로 한 장면을 놓고 비교해보죠. 일부 7화에서 나왔던 전투 장면입니다. 웹툰에서는 이런 공중에서 보는 구도로 그려졌죠. 무기를 휘두르기는 하는데 타격감이나 역동감, 구도나 연출에서 뭔가 밋밋한 맛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장면을 애니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애니는 움직이는 그림이니까 더 역동적인 건 당연한데 타격감이라든지 구도를 조금 더 역동성 있게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작화가 아쉽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선이 거칠어서 퀄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직선을 쫙 그었는데 굵기가 일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둘투둘하게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네요. 앞으로 전투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한 기술들이 나올 텐데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는 작화와 연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급한 전개로 인한 디테일의 아쉬움. 제가 느끼는 시네탑은 텍스트가 상당히 많은 만화입니다. 세계관에 대한 설정 자체도 방대하고 떡밥도 많죠. 인물들도 대사를 정말 많이 치는 편입니다. 게다가 탑을 올라가는 시험을 칠 때마다 시험 방법과 룰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명이 매우 중요한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에서는 웹툰에서 나왔던 설명들이 상당히 생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 주인공 밤이 탑에 들어가자마자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흰 철갑장어라는 괴물을 피해서 볼을 터트리는 시험인데요. 원작에서는 흰 철갑장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한참 굶은 데다가 산란기여서 난폭한 상태라는 둥 여러 설명을 곁들이면서 겁을 줍니다. 테스트가 매우 빡세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하지만 애니에서는 이런 설명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대신에 거대한 흰 철갑장어의 위협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설명을 대신했죠. 테스트를 시작하고 나서도 원작의 대사들이 상당히 생략됐습니다. 길잡이 에바는 밤의 시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소년과 흰 철갑 장어의 전력 차이가 엄청나다. 상대가 안 될 거다. 차라리 얌전히 먹히는 게 낫다. 사실 합격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지. 장어가 삼킨 다음이 기회다. 삼켜지고 나서 입속을 찔러라. 근데 난 이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냥 도망치다가 구출이나 되라 등등 구구절절 많았죠. 이 대사들을 전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실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사고 암시였죠. 나머지 언급은 거대한 흰 철갑 장어를 보면 시청자도 느낄 수 있는 점이긴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무조건 다 잘라냈다기보다는 러닝타임과 전개 속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만 넣으려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네요.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이 장면입니다. 거대한 손이 밤을 탑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이죠. 자칫 설정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연출이 들어간 겁니다. 주인공 밤은 비선별 인원이죠. 스스로 탑의 문을 열고 들어간 자인데 저 장면만 보면 스스로 탑을 열었다고 보긴 좀 어렵죠. 특히나 신의 탑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이 비선별 인원이라는 설정은 드래곤볼로 치자면 손오공이 알고 보니 외계 종족 사이어인이더라 수준의 매우 중요한 설정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겁니다. 물론 스스로 탑의 문을 열었다는 표현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자기 손으로 문을 열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관리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탑 내부로 들어왔다는 비유적인 뜻일 수도 있죠. 여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표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총평, 웹툰의 애니화는 언제나 옳다. 신의 탑 애니메이션의 반응은 어떨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첫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죠.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판 DC라고 볼 수 있는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 중에서 DC로 치자면 애니겔로 볼 수 있는 아니메 게시판에서는 매주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간 랭킹을 보니까 신의 탑이 각각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수치로 봤을 때는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권에서도 신의 탑 독자들이 이미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더 흥행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의 탑이 해외판으로 연재된 게 2014년부터였죠. 6년 넘게 연재 중인데 국내보다 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올라온 3부 57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좋아요가 19,000개인데 해외판은 6만 개입니다. 3배나 더 많네요. 댓글 활동은 한국이 더 많긴 한데 영어권 독자들이 댓글 활동을 잘 안 해서 좋아요 수로 비교해야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하네요. 이미 기존의 팬층이 구축되어 있어서 초반 흥행에 도움도 줬고 앞으로의 수요도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내가 좋아하는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건 독자들한테는 땡큐죠. 호랑이형님도 슬슬 해외판으로 연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외 팬층도 쌓이고 수요층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애니 제작도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호랑이형님도 애니화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랭박사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